안녕하세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스포츠 24 류주현입니다. 여러분은 손흥민과 구자철 선수 중 누굴 응원하셨나요? 독일 프로축구에서 손흥민과 구자철 나란히 선발로 출격했지만 아쉽게도 둘 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의 밀러, 물오른 득점 감각으로 헤트트릭을 완성했는데요. 더 자세한 경기 소식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함께하시죠. 기대를 모았던 손흥민과 구자철의 맞대결은 득점 없이 끝이 났습니다. 먼저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마인츠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아쉬운 손흥민이 도움에 도전합니다. 전반 10분 손흥민의 스루 패스를 받은 벨라라비가 땅볼 슈팅을 날렸지만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후반 14분 벨라라비가 또 한 번의 득점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카리우스 골키퍼를 뚫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하여 67분을 소화한 뒤 교체됐습니다. 시종일관 레버쿠젠의 공세를 막아내기 바빴던 마인츠는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구자철 역시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습니다. 결국 두 팀은 득점 없이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밀러의 헤트트릭에 힘입어 프랑크푸르트를 대파했습니다. 전반 22분 밀러의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후반 19분 또 한 번 밀러의 골이 터집니다. 3분 후 밀러가 또 프랑크푸르트 문전으로 달려갑니다. 뒤늦게 수비수가 달아붙었지만 밀러의 골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바이에른은 밀러의 헤트트릭과 후반 41분 샤키리의 쐐기골까지 터져 대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바이에른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리그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K리그 클래식에서는 전북이 제주를 완파하고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전북이 레오나르도의 그림 같은 프리킥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37분 제주 알렉스가 전북의 이재성의 등을 무릎으로 찍었습니다. 주심은 위협적인 행동이라는 판단 아래 레드카드를 꺼내들었고 제주는 수적 불리함을 안고 경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후반 4분 왼쪽 측면에서 레오나르도가 이승기에게 어시스트를 연결했습니다. 이승기는 왼발 발리슛으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41분 이상협이 골 릴레이에 가담하며 전북이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전북은 이날 승리로 남은 3경기에 상관없이 자력 우승을 확정지었고 제주는 이날 패배로 아시아 챔스 진출 경쟁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라운드가 아닌 3세판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장외 경기 3례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K리그 클래식이 팀당 이제 3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관심은 강등권 싸움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네, 이제 챌린지에서 승격팀은 벌써 정해졌습니다. 챌린지 우승은 대전이 차지를 했죠.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강등권 싸움입니다. 클래식의 최하위 상주가 오늘이죠. 9위 인천을 상대로 승점 확보에 나서는데 상주는 어떻게든 10위 경남이나 11위 성남 중 한 팀을 끌어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9위 인천도 지금 갈 길이 바쁜 처지죠. 상주로서는 아주 버거운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올 시즌 3차례 맞대결에서는 양 팀이 1승 1무 1패로 굉장히 팽팽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아주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미 K리그 클래식 우승을 확정한 전북이 포항을 홈으로 불러들이네요. 네, 전북이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을 했죠. 하지만 네. 이번 포항전에도 아마 전력을 다할 겁니다. 우승 시상식을 갖는 경기이기 때문에 포항에 진다면 약간 좀 김이 셀 수도 있기 때문이죠. 확실한 승리로 축제회장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전력은 뭐 완벽합니다. 7경기 연속 한 골도 내주지 않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K리그 최다 연속 무실점 승리 타이 기록입니다. 최근 9승 3무인데요. 12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적의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5라운드 MVP에 뽑힌 레오나르도가 공격의 선봉에 섭니다. 도움왕을 노리는 이승기와 이상협 그리고 이재성까지 공격 라인이 화려합니다. 한교원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됐지만 빈자리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면 포항은 호시탐탐 2위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2위 수원이 서울에 진 사이에 포항은 울산과 비기면서 승점 차이를 넉 점까지 좁혔습니다.
30일 최종전에서 수원과 포항이 맞붙기 때문에 그 전까지 승점 차를 2점 내로 좁히면 역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2위 등극에 실패하더라도 3위는 무조건 지켜야 하죠. 3위까지 내년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포항은 4위 서울도 승점 넉 점 차로 앞서 있는데 남은 3경기에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올 시즌 10골 그리고 7개의 도움을 기록 중인 김승대의 발에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절실함, 아무래도 좀 포항이 앞설 텐데요. 최근 전북의 전력이 그야말로 무시무시합니다. 전북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무시무시한 전력의 전북과 최소 3위 자리는 지켜야 하는 포항의 대결, 3세판으로 미리 만나보시죠. 일단 전북 승리에 2표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는 우승 파티를 위해서라도 승리는 꼭 필요하다고 했고요. 우충원 기자, 빗장 수비를 하는 황선홍 감독을 빗대는 한 줄평 주셨습니다. 최영석 기자는 이미 우승 확정한 전북이 목표의식이 없어져 무승부를 할 거라는 예상해 주셨네요. 네, 슈텔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숙적 이란과 오늘 화요일 밤 평가전을 갖게 됩니다. 무대는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인데요. 걱정이 좀 앞서요. 네, 이란 정말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이란이 최근에 중요한 시점마다 우리나라의 발목을 계속 잡아왔죠. 피파 랭킹도 우리보다 15계단이나 높습니다. 특히 경기가 테헤란의 아자디 경기장에서 열린다는 게 큰 변수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성인 대표팀이 아자디 경기장에서 이란에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2무 3패로 밀리고 있습니다. 해발 1200m에 위치한 경기장인데요. 선수들의 체력이 정말 급격히 떨어지는 원정팀의 무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강국들도 이 경기장에만 오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더구나 슈틸리케오가 아직 다양한 선수를 실험 중이고 그리고 이번 이란전에도 베스트 멤버는 아니라는 점도 이번 경기 전망을 약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합니다. 어느덧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춘 지 4년이나 된 주축 멤버들이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총출동합니다. 그 중심에는 스페인 오사수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장 네쿠남이 있죠. 네쿠남 선수 올 시즌 스페인 리그로 복귀를 했는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넓은 시야, 정확한 패스, 킥력까지 모든 강점을 겸비한 아시아 최고의 미드필더입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노련미까지 더해지면서 순간적인 판단 하나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는 선수인데요. 여기에다가 또 4년 넘게 대표팀을 지휘하고 있는 케이로스 감독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나라와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친 악연도 있기 때문에 저도 가봤지만 여기에 남자만 10만 명이 들어오는 경기장 아자디 스타디움의 분위기가 경기의 대상입니다. 네. 사실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투지를 발휘해서 무승부라도 거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새 수장 슈텔리케 감독이 이란 징크스를 끊을 수 있을까요? 3일의 프리뷰의 예상평 함께 보시죠. 네, 이란 원정 앞에서 애국심도 팬심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허재원 최용석 기자가 많이 양보를 해서 무승부를 예상해 주셨고요. 우충원 기자, 슈텔리케 아직 한국 잘 모른다라면서 이란 원정보다는 슈텔리케 감독을 더 걱정해 주셨네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는 A매치 기간 최고의 빅매치가 열립니다. 브라질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독일과 조별리그에서 무참하게 탈락한 스페인의 대결이에요. 네, 스페인이 좀 멤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핵심 미드필더와 공격수 모두 제외됐는데요. 미드필드에서는 이니에스타와 다비드 실바, 파브레가스까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이 세 선수가 스페인 대표팀 중원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죠. 세 선수 모두 A매치 경험이 80경기를 훌쩍 넘긴 베테랑입니다. 스페인 대표팀은 이들이 없어도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죠. 디에고 코스타가 역시 빠집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제외가 됐는데 득점력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입니다. 독일도 부상 공백은 스페인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빠져있던 레알 마드리드의 케디라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마르코 로이스 등 주축 선수들이 복귀한 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외에 라스벤더 그리고 헤베데스도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비죠. 독일은 브라질 월드컵에서 주장을 맡았던 필립 람이 대표팀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측면 수비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요. 두 나라 모두 예전의 명성에는 약간 못 미치는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상 결장 선수가 적은 독일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축구 강국 독일과 스페인의 만남입니다. 과연 누가 울고 웃을까요?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3명의 기자가 독일이라는 이름으로 뭉쳤습니다. 허재원 기자, 차포된 스페인 두렵지 않다라는 말로 독일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셨고요. 최용석 기자, 대세는 독일, 우충원 기자, 스페인의 티키타카는 한물 같다라면서 스페인이 질 거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현존하는 최고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한판 붙습니다. 포르투갈의 호날두와 아르헨티나의 메시. 과연 3세판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호날두가 아무리 최고의 전성기를 구사한다고 해도 아직은 메시가 우세하다는 평입니다. 최용석 우충원 기자, A매치에서는 호날두보다는 메시가 한 수 위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허재원 기자, 호날두와 메시의 대결이지만 결국은 다른 선수들에 의해 승부가 결정난다고 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야구 3세판 이어집니다. 함께 하시죠. 네, 삼성의 통합 4연패로 프로야구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아쉬워하는 야구 팬들을 위해 이경재 안승호 기자가 뭉쳤다고 하는데요. 두 기자의 야구 이야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삼성의 4연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쯤에서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우승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네. 우승팀 취재를 좀 했죠. 예, 자, 예. 시대별 왕조로 가는 강팀들을 보면 특징이 있죠. 80년대 해태는 천재성, 2000년대 현대는 투수 왕국, 또 SK는 지옥 훈련을 견뎌내고 온 어떤 특급 용병들, 뭐 이런 색깔이 있는데 4연패한 삼성은 딱히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예. 좀 표현해야 될까요? 삼성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2005년, 2006년도 사실 우승했는데 그때는 선동열 감독이 지붕을 지고 있을 텐데요. 그때 네. 하면 당연히 불펜 야구에서 지키는 야구가 바로 떠올랐어요. 근데 유준일 감독이 지붕을 잡은 2011년 이후에 통합 4연패를 했는데 네. 저희 또 매년 또 우승팀 분석을 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보면서 상당히 좀, 야, 뭘까 싶었죠. 그랬더니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예. 삼성 야구 진짜 빈틈이었구나. 아, 비유를 하자면은 엄친아 같은 야구다. 이번 그 시리즈에서도 기회는 사실 넥센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네. 때는. 삼성은 몰리더라도 어떻게 보면 긴장, 어떻게 보면 압박감을 덜 받는 것 같아요. 삼성 선수들 보면은 정규 시즌 막판에 5연패를 2번 당합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당황하지 않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가령 이렇게 해서 하면은 네. 대부분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쳐다봐? 이런 식으로 여유가 있어요. 삼성 선수들. 그러니까 팀 문화 같아요. 그러니까 윤성원 선수가 예. 인터뷰를 했는데 예. 시즌 개막할 때부터 우리는 1등이다. 예. 1등이다 그런 생각 계속 예. 갖고 하니까 예. 뭐 위기에 빠졌을 때도 예. 우리는 1등이니까. 맞습니다. 예.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 마인드,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위기 상황에서도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자기 걸 지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재된 문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예. 뭐 이번 한국 시즌 한번 돌아보면 예. 가장 인상적인 경기를 좀 한 경기씩 좀 꼽아 볼 텐데요. 예. 제가 먼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도 준비하신 게 하나 있나 아니, 보네요. 뭐, 저는 뭐 그 있습니다. 경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먼저 하세요. 저는 뭐 몇 가지 되니까. 저는 예. 5차전을 꼽고 5차전. 싶어요. 5차전. 아, 5차전. 굉장히 예. 중요한 게임이었고 넥센이 거의 이길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경기였는데 예. 8회에 그 손승락 선수가 무사 만루에서 나와서 예. 저는 그 던지는 모습을 경기장에서 보고 예. 집에 가서 TV를 봤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요. 예. 와, 정말 이 경기 내 꼭 막 이기겠다. 막 이런 예. 표정이 막 묻어나는 거예요. 아, 표정까지. 상남자 완전히 예. 저는 남자 얼굴은 자세히 안 보는 편이라 네. 그런 저는 뭐 해석이 안 굉장히 되는데. 매료가 됐고요. 예. 만약에 그 경기에서 넥슨이 이겼다면 8회 투구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투구였는데 맞습니다. 손승락 선수가 이 구지를 안쪽 바깥쪽으로 번갈아 던졌잖아요. 예. 한번 좀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을 던질 때 했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냥 예. 던지더라고요. 안쪽 볼배합까지 슬라이더를 자세히 보셨군요. 예. 네, 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 손승락 선수가 이 볼배합을 알고 있더라도 네. 못 칠 칠 거다라고 것이다 생각을 이런 했는데. 자신감이 있었대요. 네. 최용호 선수는 볼배합을 알고 쳤다 그랬고, 근데 네. 여러분 힘대 힘에서 이긴 거죠. 8회 9회 손승락 선수 표정 상당히 멋있었는데 사실 그날 그 순간에 가장 표정 변화가 많았던 사람은 네. 삼성 벤치의 유준일 감독이었죠, 사실은. 아, 예. 보고 계셨어요? 예, 아니 살짝 봐도 저는 남자 얼굴 자세히 안 보는 유준일 감독을 좀 맞습니다. 마음속으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경기 중에 아니, 좀 보기 아니, 힘든데. 어떻게 취재하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준일 감독도 알고 있나요? 이런 예. 내용을 아니, 뭐 흠모하는 마음을? 예, 흠모나? 아니, 흠모까지는 아닙니다. 예, 아니고 뭐 아직 예. 어떻게 보면 업무 상무 많이 보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독하게 쌓이는 거죠. 저도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기억나는 게 많습니다. 예, 현장에서 아주 그냥 예. 찬바람 맞으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제 앞에 계셨잖아요. 예. 저는 3차전이 기억이 나요. 사실 네. 1승 1패에서 3차전 넥센의 홈인 목동으로 넘어옵니다.
1대0으로 리드를 잡죠, 먼저. 네. 넥센이. 그리고 나서 5회 지나고 영경혁 감독이 가장 믿는 불펜 트리오를 투입을 하기 시작을 네. 합니다. 그리고 8회 2사까지 1대0 리드 그대로 지키는데요. 2사 1루에서 이승엽 선수가 친 타구가 중견수 쪽에 뿅 하고 뛰는데 정말로 얘기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는 뜬공이었어요. 네. 근데 외야수가 뒤로 가서 맞습니다. 수비했잖아요. 예. 그런 타구를 놓칠 확률이 정규 시즌이었으면 몇 번이었을까 싶어요. 아마 100회 하나, 1000회 하나 될까 싶은데 그거를 떨어지고 돌아와 동점이 되고 결국은 박한희 선수가 역전 투런 홈런을 네.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기를 해서 넥센이 잡았다면 실수가 안 나오고 아마 넥센이 이겼겠죠. 예, 상당히 멋진 시리즈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또 그런가 하면 넥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넥센이 우승까지는 딱 2%가 예. 부족했습니다. 염기혁 감독이 경기 마치고 울보가 됐어요. 예. 인터뷰를 하다가 도중에 이제 울어버렸는데 이 경기를 좀 이렇게 힘이 모자랐다고 자책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시리즈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넥센이 그 삼성의 벽을 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수층이죠. 어떻게 김태한 삼성 투수 코치가 시리즈를 딱 앞두고 투수들을 불러놓고 딱 이 얘기를 합니다. 12대 10이다. 우리가 지면 정말 창피한 일이다. 투수가 예. 엔트리가 12명, 10명이다. 삼성은 12명, 투수는 10명이다. 넥센 10명.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예. 쓸만한 투수는 그렇죠. 한 대여섯 명.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보다 더 적었던 거죠, 넥센은. 그리고 네. 한국 시리즈 끝나고 준우승 감독의 표정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렇게 우는 감독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공식 인터뷰에 들어와서 얘기하다 말고. 예, 울먹이면서 네. 근데 뭐가 그걸 눈물을 만들었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는 그날 6차전 경기가 너무 넥센 입장에서는 너무 진짜 아픈 경기였어요. 네. 초반에 무너지면서 수적 열세가 어떻게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선을 네.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참하게 나타나는 걸 네. 그대로 드러나는 경기였거든요. 11대 1로 무너지는 순간 벤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아마 쌓여가서 그때 눈물을 터트린 것 같고요.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안 됐다. 이게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올 시즌에 한국 시리즈 전에 정규 시즌을 봤을 때 예. 어떤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경기를 좀 한 경기 좀 꼽아보도록 할까요? 예. 어떤 경기? 제가 먼저 기회를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그 경기 꼽으실 것 같아요. 전 10월 초였어요. 10월 6일이었나 그랬는데 잠실 경기. LG 혹시 LG 경기. 그거 하시려고 했어요? 예상을 뭐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사실 6회, 7회까지 그 선발 투수가 노이튼으로 온다는 퍼펙트 피칭으로 신정락 가면은 선수였죠. 그렇죠. 예, 네. 신정 선수였는데 상당히 압박을 받는 게 일단은 상대 벤치죠.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오늘. 기록 헌납하면 어떡하나 이러는데 또 하나 긴장하는 쪽이 누굽니까? 기자들. 기자들이죠. 네. 야, 계셨죠, 현장에.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예. 6회 7회 넘어갔는데 신정수 선수가 도저히 안타를 맞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네. 그냥 커브가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는 뭐 메이저리그에서만 보던 그런 커브를 뛰어넘는 아주 그냥 각도가 예리하고. 그러니까 준 플레이오프 예. 했던 활약의 예고편이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8회 1사에 그 신정락 선수가 손톱 부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예. 기자실에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이거 큰일은 안 생기겠구나 했는데 큰일 생겼죠. 큰일이 그날. 생겼습니다. 네. 유원상 선수랑 신재용 선수가 올라와서 남은 아웃 카운트 5개를 그냥 안타 없이 잡아내요. 네. 퍼펙트로 해서 팀 노이트론이 나오는데 네. 팀 프로야구 노이트론 최초였었죠? 프로야구 최초였고 네. 팀 노이트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야구계랑 어떻게 보면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머릿속에 별 개념이 없었어요. 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모르셨어요, 그때? 있었지만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큼 귀한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 감이 좀 떨어졌었죠. 네. 아직 야구 전문 기자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때 예.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예. 하고 있었거든요. 예. 뭐 그러셨어요?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을 거라고 팀까지 생각하셨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꼭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음에 말씀하시는 분이 얘기하고요. 있는데, 네. 뭐 스타일 아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 신정락 선수가 그걸 통해서 어쨌든 보면은 그 포스트시즌 활약을 예고했고요. LG가 꼴찌까지 꼴찌에 있다가 4강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펜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데요. 그 경기에서 그걸 보였다 저는 싶어요. 한번 또 아니, 저도 기억나는 사실은 경기 그 있으세요? 경기를 생각했었고요. 저는 예. 9월 4일인가? 그때 아, 넥센의 박도호 9월 선수가
4개 친 거 말씀, 홈런 4개. 4개 친 거 말씀하신 3연 타석. 예, 9월 초 맞습니다. 예. 박병호 선수가 이제 52개로 옷을 예. 맞췄는데 예. 이제 50홈런을 넘을 것인가 못 넘을 것인가도 예. 관심이었고 근데 예. 그날 경기로 인해서 이제 한 발짝 더 예. 다가가게 됐고 예. 그 이제 박병호 선수가 4연 타석을 친 적이 예전에 예. 한번 있었고요. 2000년도에 있었죠. 네, 있었고요. 예. 그 이후로는 이제 없었는데 예. 2003년 이후에 11년 만에 어떤 50홈런 고지를 밟는데 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경기였다. 이 박병호 선수가 맞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예. 조금만 좀 예. 잘했더라면 예. 그런 아쉬움도 좀 남고요. 예, 맞습니다. 한국 시리즈의 그 파괴력을 한 반의 반만 보였어도 네. 삼성이 상당히 압박감을 받았을 텐데 인상적인 형이 잘 꼽으셨네요. 네, 예. 괜찮았습니까? 예. 네. 예. 정리 좋았습니다. 오늘. 예. 자, 지난 그 프로그램 막바지에 저희가 이제 한국 시리즈가 몇 차전까지 갈 것인가 예상을 했었죠? 네. 기억이 결과가 안 어떻게 나- 됐었나요, 결과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했었나요? 뭐, 예. 7차전까지 간다고 했었던 것 같고. 아, 그랬었구나. 저는 6차전까지 예. 간다고 해서 예. 제가 이겼던 걸로 아, 생각합니다. 6차전 하셨습니까? 아, 예, 그때? 저는 뭐 분명하게. 넥센 승리를 하신 게 6차전, 아니었어요? 6차전 했죠, 제가. 예. 전 7차전을 했습니다. 사실. 네. 근데 경기 내용상은 뭐 7차전까지 가는 거였는데 사실 뭐 그렇더라고요. 몇 명이고요? 예, 일단 뭐 그래서 6차전에 끝난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려고 예. 이제 화요일이죠. 예. 한국 프로야구 이제 MVP와 신인왕이 결정이 되는데 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발표되면 MVP와 신인왕이 누가 될 누가 될 것인가? 것인가? 예, 예. 제가 그냥 펜 알겠습니다. 좀- 펜 있어요? 좀 잠깐. 짙은 예. 걸로 써야 되지 않나? 예. 예. 야, 이번에야말로 혹시 뭐 좀 쉬운 문제일 수도 예. 있어요. 제가 좀 예. 쉬운 문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투표는 하셨어요? 예, 저 했죠. 아, 예. 그러셨구나. 예. 쓰시고 예. 한번 뭐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네. 한 번에 MVP랑 신인왕을 동시에 써야겠네요. 예, 그렇죠. 예. 본인 MVP 이름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네. MVP 영어로 쓰죠? 후보는 알고 계시죠? 예. M V P 저는 그냥 순서대로 썼습니다. 예. 자, 하나, 뭐, 둘, 셋 하면은 뭐 순서대로 쓰는 게 뭐 일반적인 것 같은데. 예.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셋. 자, 자, 잠깐만. 네, 저는 서건창, 이거 참. 박민우. 예. 예. 아, 살짝 보시는 것 같더니 지금 보고 쓰신 거 아니세요? 아니 뭐 MVP를 제대로 안 쓰신 것 같아요. 예. MWP 같기도 하고 참. 예. 자, 그러면 뭐 저희가 다 지목을 했으니까요. 예. 뭐 받을 것 같고요. 예, 두 될것 선수한테 같다. 박수를 예. 치면서 마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것도 김치국부터 마시면 어떡해요? 뭐 예. 맞겠죠? 예. 뭐. 네. 자, 축하드립니다. 예. 아, 예. 네, 이어서 지난주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삼성이 또다시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랐습니다. 넥센을 꺾고 우승한 삼성은 4년 연속 통합 우승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올킬 기록 세우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원만 기자가 삼성과 넥센의 4차전을 틀려주셨는데요. 3명의 기자들 다음 시즌에 완전체로 다시 뭉쳐봐요. 축구는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습니다. 지난주 높은 적중률을 보였던 3명의 기자가 이번엔 정신없이 곤두박질했습니다. 서울, 첼시, 스완지 시티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레버쿠젠과 마인츠는 점수를 내지 못하고 비겼습니다. 허재원, 우충원 기자가 한 경기씩 맞췄네요. 네, 기자들의 치열한 한 줄 평 싸움 3일의 필리핀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네, 프로야구 축구가 마무리되어가는 요즘 프로농구에서는 모비스가 올 시즌 최다인 9연승을 달리면서 선두 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재훈 기자, 다음 주부터 축구에서 농구로 3세판을 갈아타시는데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축구를 떠나서 농구로 옮겨가게 네.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축구에서 적중률이 그렇게 높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네. 농구는 뭐 저의 또 전문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농구는 최소한 뭐 축구보다는 적중률이 훨씬 높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새로운 모습의 허재원 기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3세판은 새로운 인물과 함께합니다. 더 날카롭고 더 빵빵한 정보로 가득 찬 3세판으로 약속드리면서요. 스포츠24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